고령화 시대가 되면 고립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의 활동 범위나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노인과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파파라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파파라는 기업은요, 대학생과 노인들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그리고 기업들에게 사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구하는 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연결을 통해서 노인과 대학생을 연결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창립이 되었는데요. 이 창업자의 경우에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좀 더 활기차고 공감이 가는 친구, 즉 젊은 대학생 친구와 연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파파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에 대한 돌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내복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제안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사내복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파파의 팔이라고 하는데요. 팔은 뭐 친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학생들 입장에서 이 파파 팔이 되면은 뭐가 좋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노인을 돌봐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일할 때 서로 매칭을 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주고 실습도 주니까 어떤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경력, 이력서를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고요. 또한 수입이라는 게 자기가 일한 만큼 주기 때문에 그 수입에 제한이 없어서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고 미국 기반이다 보니까 광범위해서 앱을 통한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앱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개인의 역할 같은 것, 나의 할 일, 또 실적, 그다음 방문 장소 찾아보기, 영상 통화하기, 그런 식의 아주 간단한 관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파팔, 그러니까 파파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노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심부름을 한다거나 또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노인들을 돌봐준다거나, 집에서 가사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그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비급여라고 하죠. 어느 정도 급여라는 서비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등급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러한 동일한 수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비급여 서비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따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많이 하지만, 현실 기반에서는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등급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간병인이라고 해서 병원에 주로 있을 때는 병원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너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 서비스, 그다음에 등급을 받으면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있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에 의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독거노인 관리사라든지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돌봄이 아주 였지만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일반적인 노인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니면은 아까 창업자의 경우처럼 할아버지처럼 뭔가 활발한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경우에 있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점점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니어들이 늘어났을 때 이러한 일반적인 비급여 서비스라는 것들이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직원에 대해서 혜택을 얘기하는데요. 직원에게 이런 서비스를 주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일에 더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 제3자가 바라볼 때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노인을 젊은 대학생과 연결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쪽을 좀 돌아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평가라는 게 있죠. 리뷰라는 게 요새 이제 공식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모든 것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그 평가한 점수를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점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객이 느끼는 평점인 경우도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지, 이동할 때는 좋지만 나머지 있어서 뭐 불통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또 앱이라는 접속도 이용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생기는, 어떤 기업이든지 초기에 생기는 일이고, 만약에 그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가 얕고 그다음에 폐쇄적 이고 몇 명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정할 수 있지만, 그 휴먼 서비스이다 보니 그 서비스하는 팔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일이 몰렸을 때 이것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현재 시점에서는 파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런 페이팔 파파팔로 근무하는 대학생들의 리뷰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2.7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관련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보너스를 줬다 안 줬다거나, 또는 일을 어떻게 측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노인에게 가고 오가는 이 거리, 시간, 대기,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눈높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합하고 여기에 그 만족하는 직원들도 있고 고객들도 있지만, 이것이 초기 단계다 보니 필터링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요. 저도 이제 대기업 그룹사에 이러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직간접 관여도 해보고 또 컨설팅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켜보는 것이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교화된 기존 업체들이 있고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가족들, 부모를 위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받으면 될 것을 이 서비스로 돌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적으로 그때 그 정도로 이게 절실한 것이냐, 그리고 상품권이라는 실질적으로 딱 눈에 잡히는 그 실적을 대체할 수 있냐, 또는 그 직원의 구성 성분상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느냐, 이러한 복합적인 것 때문에 그 파이가 아무리 큰 회사라 할지라도 제대로 이 서비스가 수익 구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여기에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까라는 질문이 들죠. 타이거 글로벌에서는 이 투자한 이유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점점 외롭고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것이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는 점차 바빠지고요. 젊은 사람 그리고 또 가족에 있어서 자기의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데요.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거기에 누군가는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에 있어서 대학생 자원을 썼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본 그 드라마가 갯마을 차차차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왼쪽에 있는 분이 홍반장이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홍반장이 굉장히 탁월한 그 금융권의 직원이었는데, 지방으로 오면서 그 어떤 저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펼쳐 있는 것이 자기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 지역 사회가 아무래도 그 고령화될 가능성이 높죠. 어촌이다 보니. 그래서 그분들 속에 필요한 솔루션을, 소소한 돌봄을 주는데 최저 시급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생들도 이런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나 기본적인 학업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 요새 기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시간 여력이 됐을 때 그것을 채우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에 포인트를 잡으면서
노인과 젊은 사람의 세대 소통이 되는 것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면 고령화 시대 고립 사회의 세대 연결형 돌봄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퀄리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보장할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한데 여기를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요. 이 서비스에 대한 그 가이드인 백서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트레이닝, 훈련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그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돌봄도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서비스 질을 떠나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휴먼 서비스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뛰어들기에는 그것이 혹시라도 줄 수 있는 부작용,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비단 미국에서는 뭐 새로워 보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에 현재 새롭게 뜨고 있는 병원 동행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서비스, 간병인 봉사 이런 것들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신뢰사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르신, 노인 한 분과 대학생이 매칭이 됐다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된다면 그 속에서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면 즉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반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친밀도 그리고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품질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고 특히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노노케어보다는 대학생이나 이런 젊은 활기 있는 사람들, 특히 이분들이 자기의 주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니즈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당신처럼 동행이라는 그 좋은 사회적 기업과 같이 코워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 중요한 것이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한 분 처음에 그 병원을 동행하는 그 매니저 역할이 중요한데 그 당신처럼 동행인 경우에는 유은선 대표가 10년간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품질 속에서 다시 추천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그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백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휴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젊은 친구들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기술적인 것 그리고 매칭하는 것 이런 기술로 뭐 이런 대의라는 사회적 고립 사회 속에서의 세대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언뜻 좋아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바로 현장에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담아낼 것인가 특히 두 낫이라고 하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특히 뭐 무조건적인 확장보다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밟아가는 그래서 제대로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이 추천하고 유지되는 그런 모델이 중요한 그러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